Applied Engineering Statistics 공업통계 응용 Probability Distribution Properties 확률 분포의 성질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교수로서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뭘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뭐 인스타에 글을 올릴 때도 그렇고 페이스북에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뭐 일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학생들에 대한 그 생각 혹은 태도 있었던 일들을 자주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찍으면서 사실은 오프닝 토크로 학생들과의 일들을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정작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자료를 갖고 와서 뭐 예를 들면은 그 대학생활 짤이나 아니면은 대학생들이 뭐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교수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내 개인적인 학생들과의 경험 얘기는 좀 적게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우선 그 학생들이 실존 인물이고 그 학생들이 제 동영상 강의를 듣는 많은 다른 학생들의 선배일 가능성이 크고 뭐 현재 있는 학생들이랑의 얘기를 하기는 조금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좀 불편해질 수도 있다. 나쁜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된다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학생들을 바라보는 혹은 학생들에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치관을 지금 현재 이 동영상을 듣는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을까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좀 걱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뭐 다 게을렀단 얘기고 좀 더 이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사안들을 잘 정리해서 남 얘기보다는 우리 학교 또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저 사람 본인의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진실성이 요즘 진실성 말고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야 되나? 오센시티? 제뉴이니티? 뭐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러지? 진짜 내 얘기 뭐 이런 그거가 될 텐데 그게 진실성인가? 뭐 아무튼 그렇게 될 텐데 그게 전해질 텐데 좀 너무 격가지 얘기들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지금 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막을 넣고 이 얘기를 주제로 꺼낸 건 아니고 정말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 더 해봐야 되겠다. 나 개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옛날 추억 얘기도 하고 했는데 학생들과의 일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학생들과의 에피소드는 이제 좀 예전으로 돌아가자면 제가 시간 강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될 텐데 그거는 2004년도 5년도쯤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나이로 따졌을 때 25, 6 이럴 때니까 굉장히 어렸죠. 그래서 실제로 그 에피소드 중에 가장 초반에 그 학생들과 에피소드로 기억이 날 만한 거라면은 제가 모 학교에 이제 시간 강의를 하러 갔는데 첫 시간에 보통 제가 누구고 이 과목을 담당하게 됐고 여러분과 한 학기 동안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요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느라고 이제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맨 앞에 아마 좀 학번이 높은 재수강을 하거나 저랑은 처음 만났지만 재수강을 했거나 혹은 뭐 잠깐 휴학을 했다가 다시 와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일 수도 있는 어쨌든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의 한 무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표정이 약간 미묘한 상황이었죠. 표정이 약간 미묘한 상황에서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손을 들어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어요. 아마 이제 2020년대인 지금에는 우리나라도 좀 많이 서구적인 기준들이 들어와 있고 개인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이 신뢰라는 개념이 뭐 있기도 하지만
뭐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네, 대한민국은 유교 국가고 나이를 심하게 따지는 나라고 그때는 뭐 더 심했을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에도 제가 그렇게 복장을 선생님으로서 뭐 그렇게 단정하게 갖춰 입고 다니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학원생 때도 뭐 이런 식으로 티셔츠에 청바지나 뭐 이런 것들을 입고 다녔을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마 20대에는 거의 면바지가 없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무조건 다 청바지였을 텐데 그래서 아마 행동 거지나 생김새가 어설퍼 보이니 더더욱 그런 말을 했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만약에 재수강 학생이었으면 예전에 내가 봤던 사람이 아니니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냐라고 묻길래 뭐 있는 그대로 뭐 그때 당시에 나이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25, 6, 7 뭐 그 중 하나였겠죠. 그 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헐 하고 놀라면서 기분 좋은 놀람이라기보다는 약간 조금 좀 불편한 기색을 좀 여과 없이 드러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그 학생들의 무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뭐 맨 뒤로 가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성격상 모든 학생을 최대한 이렇게 간섭하려고 들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마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학생과 겪었던 처음의 에피소드였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도 제가 비슷한 일들을 몇 번 겪은 적이 있는데 뭐 동안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좋은 뜻으로 쓰이죠. 제가 뭐 제 나이의 친구들끼리 모여 있으면 동안이기는 해요. 평생 친구들보다는 동안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한 수준의 막 충격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게 특히 또 남자들은 또 좀 더 이야기가 쉬운데 그 일상적으로 이렇게 친목의 영역이 아니라 업무와 전문성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에. 그게 제가 선생님이 되면서 많이 느꼈고요. 특히 시간 강사를 하면서는 제가 스승의 날마다 나오는 주제지만 교수라는 직업적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물론 외래 교수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는 쓰긴 씁니다만은 나는 강사고 여러분들이 나를 굳이 불러야 할 호칭이 필요하다면 과분하기는 하지만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든다. 강사로 불러도 상관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 일신상의 상태를 명확히 하기 때문에 그 나이와 이제 종합된 저의 어떤 입장에 대한 학생들의 그 개념이 때로는 조금 제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저의 어떤 그게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권위를 세우는데 도움이 안 됐던 경험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게 특히나 이제 제가 학교에 와서 우리 학교에 와서 2015년에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선생님이 됐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저를 많이 이제 고민하게 했던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 전에 강사일 때는 사실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좀 편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농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되면서부터는 과거의 이런 기억들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는 조금 권위를 세워야 되나? 나를 좀 어렵게 느끼게 만들어야 되나? 어른인 척, 더 현실의 나보다 더 어른인 척 해야 되나? 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뭐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기 때문에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정도의 까끌까끌함, 원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정도의 꼰대력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나 싶고 여전히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하고 싶은 말이나 장난은 뭐 많이 치는 그런 스타일로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건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죠. 아무튼 제가 가지고 있는 학생과의 에피소드 중에 가장 오래된 에피소드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모수 특성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수라는 거는 이제 확률 분포를 결정하기 위한 그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값들이죠. 뭐 예를 들면은
이항분포를 우리가 할 때 바이노미알이라고 썼을 때 MP 이런 것들이 모수가 되는 거죠. 뭐 포화송 같으면 포화송이나 지수분포에서 람다 같은 것들이 다 뭐 제일 흔한 게 이제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정규분포에서 평균과 분산 혹은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이런 종류들이 다 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파라미터라고 하지만 보통은 그걸 가지고 구한 기대값이나 분산 같은 그 위치 척도와 산포 척도의 대표값들도 저희가 모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도 제가 그걸 따져보진 않았지만 정규분포가 평균과 분산으로 이제 모수를 삼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고요. 포화송 같은 경우도 이 자체가 평균과 분산의 값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또 같은 의미로 부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루는 모수 특성은 뭐냐? 기대값과 분산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여기 적혀 있지만 얘랑 얘 기대값과 분산이 어떤 성질을 갖느냐, 어떤 확률 분포에 대해서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특정 확률 분포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업통계 파트, 응용 파트 말고 이전 과목에서 선수 과목에서도 이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대값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뮤, 평균이라고도 쓰고 EX의 형태로 정의를 하죠. 이거는 그 값에다가 각각의 확률 값을 곱한 거를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더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산 확률 분포인 케이스고 얘는 연속 확률 분포인 케이스죠. 이산 확률 분포는 사건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각 케이스를 다 더하면 될 거고 연속 확률 분포는 사건들이 떨어져 있지 않고 그냥 연속적으로 쭉 존재하니까 그걸 다 모은다. 이 과정이 곧 적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그 값과 그 값의 확률 곱한 것을 다 더한 거다. 어떤 형태든 연속이든 이산이든 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기대값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산을 했을 때 어떤 성질이 있느냐? 만약에 확률 변수가 아니고 상수값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어서 그 기대값을 구하면 당연히 그 기대값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냥 3의 기대값은 3인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죠. x라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어떤 상수를 곱했다. 그러면 그냥 기대값을 구한 다음에 상수값을 나중에 곱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꺼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들 두 개를 결합하면 짠짠을 결합하면 세 번째 게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ax 플러스 b의 형태, 요걸 이제 선형이라 그러죠. 선형 형태, 선형 관계식을 만들면 그냥 기대값을 먼저 구해놓고 그 선형 관계식을 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하기는 따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정확히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더하기부터 해결되는 거라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 a는 밖으로 빼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상수항은 그냥 꺼내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선형관계식의 경우 기대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그 선형관계식을 구성을 해주면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확률 변수가 두 개일 때도 상관이 없어요. 확률 변수가 몇 개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말했지만 더하기는 다 더하기로 빠지고요. 상수들은 그대로 쓰면 되니까 또 이렇게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밖으로 나오고 요것도 밖으로 나오고 해서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위와 아래는 같은데 확률 변수가 두 개 있는 경우의 처리가 기대값과 분산에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한번 뒤를 위한 다음 페이지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대값 안에 기대값 연산 안에 아예 함수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물론 ax 플러스 b 이것도 함수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복잡한 함수가 들어가거나 일반적으로 온갖 종류의 함수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계산하면 될 거냐를 보면은 hx 함수를 대입한 다음에 각 값에 대해서 그거를 확률값을 곱해서 더하면 되거든요. 이건 정의 그대로고요. 여기까지는 기대값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해서 기대값을 구한 거랑 기대값을 구하고 그 함수에 넣은 거랑은 같지 않다. 내 맘대로 함수를 이렇게 꺼내서 기대값부터 계산을 하고 함수에 넣든 함수 먼저 계산하고 기대값을 넣든 똑같겠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위에서는 다 된다 그랬는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선형함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와 아래가 달라지는 이유는 위쪽은 선형관계식이에요.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이게 1차 모멘트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기대값이 우리가 정류를 따졌을 때 1차죠. 네, 넘어가시죠. 아무튼 여기는 선형관계식이라서 그렇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즉 선형함수라서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모든 함수에 대해서 그게 성립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 hx 자체를 어떤 확률 변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a 곱한 거는 이렇게 밖으로 꺼낼 수가 있고요. hx, gx라는 함수를 넣은 그 결과 자체를 요거 전체를 요 네모와 세모 전체를 하나의 확률 변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선형 결합한 것도 이렇게 따로따로 다 쪼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h나 g를 바깥으로 꺼내는 거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이제 이걸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값의 연산인데요. x가 바이노미얼 3, 0.2 그러니까 3번 시행하는 거죠. 확률값 0.2로 hx가 2x 제곱이라는 함수일 때 이게 선형함수가 아니니까 일단 안 돼요. 못 꺼내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 x와 이 hx를 구하고 직접 확률값을 계산한 거랑 난수 발생을 통해서 대충 구한 거랑 한번 비교해라. 뭐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다르겠죠. 여기까지 가는 건 이제 파이썬을 해야 될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스프레드시트로 할 수 있으니까 스프레드시트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손으로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hx는 지금 이게 이산 확률 분포죠. 이산 확률 분포니까 위쪽의 케이스 중에 얘겠죠. 얘 이산 확률 분포니까 그래서 요거를 가져와서 계산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건의 케이스 이산 확률 분포에서 n 3이면 x 그러니까 3번 시도했으니까 나올 수 있는 성공의 가지수가 이렇게 4가지죠. 그걸 다 따지는 겁니다. 0에서 3까지 모든 경우에 대해서 hx와 fx의 곱을 다 더하라 라는 거죠. 그럼 또다시 0에서 3까지에 대해서 hx가 2x 제곱이죠. 그 다음에 fx가 이게 바이노미얼 분포의 뭐죠? 네, PMF죠. PMF. 네, probability mass function이죠.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0일 땐 0이고요. x가 1일 때는 x가 1이니까 그냥 2가 되죠. 3에서 하나를 고르는 가지수는 3입니다. 그 다음에 0.2의 1승 3에서 1을 빼면 제곱이니까 0.8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x가 2가 되면 x 2를 넣으면 2, 2에 4, 2를 곱하면 8이 됩니다. 3에서 2개를 고르는 가지수는 하나를 빼는 가지수랑 똑같으니까 3이 되고요. 0.2의 제곱이고 0.8의 1승이 됩니다. x에 3을 넣으면 2x에 제곱하면 9 곱하기 2가 되니까 18이 되고요. x가 3이면 3에서 3을 3개를 고르면 가지수는 한 가지고 0.2에는 3승이지만 3 빼기 3이면 0승이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되거든요. 이걸 스프레드시트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기대값의 연산에서 지금 x가 0, 1, 2, 3을 가질 수 있는데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으로 그냥 뭐 이렇게 계산해서 합치면 돼요. 거기서는 식을 다 써놨지만 그래서
x는 지금 이거 어레이 포뮬러라고 한 번에 입력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x 제곱인데 2 곱하기 x의 제곱이잖아요. 이러면 하나잖아요. 근데 x는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때 x에 들어가는 모든 값을 다 선택해요.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 그냥 엔터 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뜨고요. 여기서 엔터를 한 번 더 치면 입력값을 요거 4개를 선택했으니까 결과도 4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0, 2, 8, 18이 나오고요. 그랬으니까 사실 여기는 뭐 곱해봤자 0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모든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똑같이 어레이 포뮬라로 질량 함수를 구하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성공 횟수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시도 횟수는 n3이고요. 성공률은 이거죠. 누적 안 할 거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꼭 잊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했냐?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그걸 썸 프로덕트로 해줍니다. 얘랑 얘를 각각 곱한 다음에 짝 맞춰서 더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1.680이 나왔습니다. 이해됐죠? 네, 이번에는 그 구글 콜앱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프롬프트를 아예 넣어놨어요. x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n3p 0.2의 랜덤 베리어블이다. hx는 2 곱하기 x제곱이라는 펑션이다. 히스토그램을 fx가 px가 스몰 x가 될 때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기대값과 2의 hx의 기대값을 계산해라. 그 다음에 랜덤 벡터를 x에 대해서 10,000개를 발생시켜서 요걸 따라가는 제가 VB로 했었군요. 보통 제가 R로 한 줄 알았는데 X로 한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얘의 에버리지를 구하고 요렇게 구한 거랑 그러니까 요 값에 H 함수 적용한 다음에 에버리지를 구하고 요거를 요 EHX와 비교해 달라 라고 했더니 코드가 이렇게 생성됐어요. 그리고 조금씩 수정을 하긴 했는데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N3P 0.2 그래서 아예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함수화 해버렸습니다. 함수화했어요. 네. 요 왜냐면 이제 넘파이에서 요걸 사이파이에서 가져온 건가? 아니 사이파이에서 가져왔네요. 사이파이에서 요 함수를 가져왔는데 거기에다 파라미터 얘들을 집어넣은 상태의 함수를 요 x라는 객체로 변수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hx를 제가 아는 것처럼 2 곱하기 x의 제곱 파이썬에서 제곱 이렇게 쓰니까 정확히 말하면 2승이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0에서 n 플러스 1까지의 레인지 그럼 n 플러스 1이 되기 전까지니까 0, 1, 2, 3까지 딱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PMF 확률 질량 함수를 쓰고요. x가 바이노미얼이니까 .pmf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x 값을 0, 1, 2, 3을 넣고 x를 x 밸류 중에 하나 0, 1, 2, 3 중에 골라서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얘를 계산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어떻게 될 거냐 바 차트를 찍으면 어떻게 될 거냐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 계산은 이거는 그냥 확률 함수 바이노미얼 그 자체의 평균이고요. 얘는 우리가 본 것처럼 x 값을 가지고 이것도 그냥인데 이건 그냥 EX고요. 얘는 거기에다가 HX 곱하기 X의 확률 값을 0, 1, 2, 3에 대해서 다 구해서 다 더한 것. 뭐 정의에 따른 EHX가 되겠죠. 그래서 값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다르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랜덤 벡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x가 바이노미얼이거든요. 바이노미얼.rvs 랜덤 벡터 만드는 함수죠. 사이즈 10,000개로 만듭니다. 다른 파라미터는 앞에서 이미 다 적용이 됐어요. n과 p가. 그런 다음에 이제 hvb는 요거를 x가
VB 요 값들을 갔는데, 요 랜덤 값들을 갔는데 그렇게 계속 바뀌면서 hx를 다 대입한 결과를 hvb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0개짜리 결과값이에요. x가 10,000개가 있잖아요. 그 vb라는 값이 바이노미얼 분포 따르는 10,000개짜리 랜덤 벡터잖아요. 값이 10,000개 있어요. 그 10,000개를 hx에 각각 입력한 결과가 hvb입니다. 그래서 걔의 평균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한 평균이랑 도대체 요거랑 요건 위에 찍었으니까 이론적인 거랑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를 보자라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면 일반적으로 x의 px는 이렇게 됩니다. 0, 1, 2, 3에 대해서 px 값이 나타나 있고요. 기대값은 이론적으로 0.6입니다. 이 hx는 이론적으로 1.680, 아까 구했죠? 그겁니다. 랜덤한 거 발생시켜서 구했더니 조금 다르게 났어요. 1.68이 아니라 1.648, 1.65 정도니까 0.0314 정도의 오차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횟수를 좀 늘리면 더 비슷해지긴 해요. 이론값이랑.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입니다. 네, 모수의 특성, 이번엔 분산으로 넘어가 보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파라미터에 관련된 어떤 연산을 하거나 이런 대표값에 관련된 연산을 하는 것들은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아주 확률 분포의 종류에 관계없이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몇 가지, 요 두 가지죠. 여기서 몇 가지도 아니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왜 얘들만, 혹은 그 각각 확률 분포의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왜 안 다루냐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어요. 더 열심히 해서 다 다루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지만, 분산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그마의 제곱 형태로 쓰거나 아니면 VAR, 베리언스로 쓰기도 합니다. 정의 자체는 그 확률 변수와 기대값의 차이, 요 평균 오차, 평균 편차, 평균 대비 이제 편의의 제곱의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해서 각각의 x에 대해서 기대값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제곱하고 확률값을 곱하면 돼요. 역시나 이쪽이 이산이고 이쪽이 연속이 되겠죠. 이건 그럼 분산에 대해서 앞에 했던 것과 비슷한 것들을 좀 소개를 하고 달라지는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봤지만 기대값과 분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앞서서 이제 그 선수 과목에서 다루지만 요거를 전개를 해보면 안쪽을요, x제곱 마이너스 2x의 뮤x죠. 뮤x는 이미 이제 기대값을 구한 거니까 상수라고 치면은 플러스 뮤x의 제곱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기대값의 성질을 봤지만 선형적으로 이렇게 세 덩어리로 쪼개지죠. 왜냐하면 이 두 개가 다 확률 변수가 아니고 얘만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2 곱하기 뮤x를 하나의 숫자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쪼개지고요. 가운데 건 우리가 그 숫자는 나온다 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뮤x는 나오고 x만 남죠. 그 다음 뒤에는 상수에다가 기대값을 쓰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요걸 기대값을 구하면 다시 뮤x가 될 거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 뮤x 제곱, 뮤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뮤x 제곱이 되고, 요걸 다르게 쓰면 기대값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대값과 분산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의이긴 하지만 우리가 분산 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폼은 이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분산과 공분산을 생각을 하면, 공분산 파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열어보면 공분산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경우는 곱의 기대값 빼기 각각의 기대값의 곱, 이렇게 돼 있는 게 공분산입니다. 이게 공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y 자리에 x가 한 번 더 들어간다 그러면 xx 그럼 x제곱이죠. 뮤x 뮤y 여기도 뮤x가 된다 그러면 뮤x 제곱이 되니까 예, 똑같아집니다. 즉 자기 자신의 공분산으로 표현하면 시그마 xx는 우리가 구하는 분산과 같아진다. 그러니까 나머지 세 번째 줄까지 요 첫 번째 세 개는 다 표현에 관한 거예요.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연산이라기보다는 연산의 형태로 나타나 있지만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다음 분산과 표준 편차를 보면은 시그마 x 분산은 시그마 x 제곱인데 표준 편차는 그걸 루트 씌웠다라고도 하고 2분의 1승 했다라고도. 그러니까 표현이 그런 거예요. 왜냐면 분산이 제곱으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뭐 여러분 다 알겠지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이제야 드디어 앞에서 기대값 쪽에서 했던 연산으로 다시 넘어오는데 상수의 분산은 0입니다. 분산이라는 거는 3포의 정도인데 항상 값이 일정하다면 0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확률 변수에다가 a를 곱한 것의 분산은 a제곱이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가 다 제곱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표준 편차의 경우에는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그마 ax는 a 시그마 x입니다. 분산은 제곱이고 표준 편차는 a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ax 플러스 b의 분산은 a제곱 시그마 x제곱이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공분산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분산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경우에 이렇게 4번 공분산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거는 ax니까 ax의 분산이 되겠죠.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ax와 b의 공분산인데 얘는 분산이 있을 수가 없죠. 이거 두 개의 공분산이라는 거는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개의 곱을 기대값을 구하고 기대값을 곱한 걸 빼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0이 돼요. 얘는. 마지막 거는 b와 b의 분산인데 뭐 이건 두 개 있어도 0이고 이것도 상수니까 상수의 분산 0이죠. 그래서 결국 남는 게 이거고 이거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확률 변수의 합 ax 플러스 b라는 확률 변수와 cx 플러스 d라는 확률 변수를 다 더했다. 그럼 일단 고민할 것 없이 상수는 날리면 돼요. 상수는 날립니다. 이제 ax, cy만 하면 돼요. 아, 이거 오타가 있군요. c인데. 네.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역시 또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ax 플러스 c인데 요걸 쉽게 하는 방법은 공분산으로 쓰는 거거든요. 베리언스 ax 플러스 cy라는 건 공분산으로 ax 플러스 cy, ax 플러스 cy 이렇게 두 번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또 했던 것처럼 4번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거는 ax, ax 됩니다. 같은 거 두 번이니까 분산이니까 시그마 a제곱 시그마 x제곱이 되겠죠. 앞에서 배운 대로. 그 다음 두 번째 거 요거랑 세 번째 거는 같으니까요. 아니, 두 번째 거 요거랑 세 번째 거는 같으니까 이 코베리언스 ax, cy가 되겠습니다. 그럼 ac만 앞으로 빼내고 이 ac 공분산 xy가 되겠습니다. 네. 요걸 뭐 공분산 정의까지 들어서 더 자세하게 파고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그렇게 돼요. 마지막 거는 역시 다시
cy 되니까 첫 번째 것처럼 c제곱 y의 분산 이렇게 됩니다. 그걸 쭉 다 정리한 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요 개념을 이해해 놓고 한 번에 요게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면 이런 식으로 풀어서 생각을 하면 헷갈리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증명을 하라든가 이걸 뭐 외우라든가 뭐 이걸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메모해 놓은 걸 따라 적어놨다가 필요하면 다시 꺼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제일 힘들었던 게 기대값 안에 분산이 있는 경우 얘를 못 꺼낸다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산 안에 요게 있을 때는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분산의 정의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 hx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어떤 확률 변수인 것처럼 대해주면 됩니다. 네. y의 제곱의 기대값, y의 기대값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예제 6-2가 그거에 관한 거니까요. 같이 한번 보죠. 앞에서 다뤘던 똑같은 확률 분포 바이노미얼 3과 0.2에 대해서 hx가 2x제곱일 때 똑같아요. 베리언스 x와 베리언스 hx를 구하고 직접적인 확률값 계산과 난수 발생으로 비교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보죠. 이걸 이제 어떻게 계산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n은 3이고 p는 0.2인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x 0, 1, 2, 3에 대해서 확률 분포는 위에 구한 거랑 똑같아요. 네, PMF는 이렇게 구해져 있고 H값도 이렇게 구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의 HX랑 이 H의 제곱이랑 요거를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H제곱도 구하겠습니다. H제곱은 얘를 제곱한 거겠죠. 옆에 거 다 제곱했습니다. 이 제곱하는 것도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걸 다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얘들을 제곱해 주세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컨트롤 엔터만 해도 되더라고요. 스프레드시트는 그것만 있지 않으면 안 되네. 컨트롤 쉬프트 엔터만 있지 않으면 네, 됩니다. 네, 이렇게 다 됐죠. 그러면 얘 기대값은 뭐 아까도 구했지만 다시 구해보면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되고요. 요거의 기대값은 얘랑 얘를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베리언스는 제곱의 기대값 빼기 기대값의 제곱 7.450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이걸 또 코드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네, 뭘 지웠나 내가? 돌아가겠지 뭐. 뭐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네, 됐죠. x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랜덤 베리어블이고 뭐 hx가 이런 펑션이고 베리언스와 베리언스 hx, 베리언스 x와 hx를 구하라 라는 거고요. 또 랜덤 벡터 생성해서 걔 베리언스 구하고 여기서 구한 거랑 비교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코드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베리언스 x는 이 바이노미얼의 베리언스 함수가 딸려 있나봐요. 그걸 이용해서 바로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구했습니다. 이건 직접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의 hx를 구하기 위해 이 hx를 정의대로 hx와 pmf를 곱한 거를 0, 1, 2, 3에 대해서 다 구해서 더하고 h제곱 x와 hx의 제곱과 pmf를 그러니까 확률을 곱한 거를 0, 1, 2, 3에 대해서 다 적용해서 더하고 그럼 이게 제곱의 기대값이니까 제곱의 기대값, 기대값의 제곱 서로 빼주면 베리언스 hx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값이 다 계산이 됐으니까 이번엔 난수 만개 발생시켜서 이렇게 돌리고요. 네,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VB에 대해서 난수 값에 대해서 hx를 계산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만개가 나오죠. 개의 베리언스를 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계산을 하면 이미 다 나왔지만 이론적으로는 MPQ가 0.48이 나와요. 그리고 HX는 7.4496이 나오는데 만개, 10만 개군요. 10만 개를 발생시켜서 구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7.49338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격차가 크지는 않고 마이너스 0.04 나옵니다. 이건 뭐 난수니까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금 더 커졌네요. 0.06까지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달라질 수는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매 단원 하던 거짓말을 그래도 이번 단원은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동영상이 짧아질 것 같습니다. 비교적. 뭐 사실은 개념들을 많이 던지고 있는데 이걸 막 깊은 수준까지 다루면 사실 엄청 길어지는데 그러고 싶진 않고 확률 변수들, 확률 분포들을 이용을 해서 공통적인 이런 성질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 단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개념 위주로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뭐 기대값이랑 분산 파트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좀 계산을 다뤄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